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린 방송, 나라를 살린 방송, 세상을 살린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어린이들이여, 지역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거다. 자,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자, 좌우합작과 공산주의, 우리 이제 6.25 남침, 북한이 남침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광고는 끝까지 봐주시면요, 저희 경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건국에 걸린 돌, 좌우합작과 공산주의. 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3년 후에 이제 우리가 건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1919년에 우리가 건국이다 하면은, 그때는 일제시대인데, 일제시대 때 어째 건국이 됩니까? 상해 임정이, 건국의 주체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인데, 이 잘못됐다. 왜냐면 우리 영토가 없었거든. 영토가 없었는데 우리 건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 자,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역사다. 그리고 기도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길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 중앙청이죠. 예.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48년 8월 15일이다. 해방이 45년도니까는 3년 후에, 정확하게 3년 후에 건국이 됐다. 이거는 원래 그 배제학당, 어린이 배제학당용으로 만든 자료가 돼가지고 이런 그림들이 좀 들어갑니다. 애기들이 좋아해요. 자, 건국의 최대 걸림돌. 자, 공산주의가 있었고요. 자, 좌우합작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해방 이후 3년 동안 이 건국을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소련의 지원을 받은 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남쪽에 남노당을 만들고 온갖 공작을 하고 수작을 부리고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레닌이요. 자, 10월 혁명을 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을 했는데, 1917년 11월 7일에서 8일, 이때 볼셰비키 혁명이 났다. 그러니까는 그 앞전에 이제 몇 개월 이전에, 민시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러시아, 이 왕정이 너무 부정부패하고, 무능하고 그렇다. 1차 대전, 이후에, 제대로, 국가 경제가 엉망진창이고, 사람도 다 굶어 죽고, 그러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거 하고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다. 자, 그래가지고, 레닌도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이고, 이 사람도 알고 보면 아슈케나지계 유태인입니다. 제가 계속 앞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흉노와 훈족이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3세기, 4세기에, 싸워가지고 흉노가 져가지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게 그게 훈족의 대이동인데, 훈족이 게르만 지역, 지금 독일 지역으로 들어가니까는 남하를 하죠. 게르만족들이 남하를 하니까는 서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유럽으로 들어가고, 러시아, 지금 모스크바 지방으로 들어가고,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으로 들어가고 해가지고, 뭐가 된다? 얘들이 앵글로 섹슨도 되고, 바이킹도 되고, 켈트도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저쪽으로 들어가면 미국으로 들어가고, 다시 한국의 선교사가 돼가지고, 4,000명 이상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볼셰비키 혁명,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이제, 뭐를 좀 알아야 되냐면은, 나폴레옹 전쟁도 알아야 되고, 이 프랑스 대혁명도 알아야 됩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 이게 좀, 긴데, 이야기를 할게요.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15세기에 뭐가 일어나면 종교혁명이 일어나는데요. 14세기에, 고려에서 금속 활자가 만들어집니다. 발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차피 북방 기마, 민족들이고 하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3세기, 4세기 그때 이제 훈족이 대이동이 한번 있었고, 얘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지금 카자흐스탄 지역에 정착해가지고 살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북방의 기마민족이죠.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뭘 했다?
그 나중에 유대인들,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카자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카자흐스탄의 전신이죠.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얘들이 나중에 징기스칸이 호라즘 정벌 한다고 이 서진을 하고, 뭐 슬라브족이 남하를 하고 하니까, 얘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다시 그 유럽 쪽으로 또 들어가 버려요. 지금 독일 쪽 계통,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이 얘들이 아슈케나지계 유태인이 되는데, 아슈케나지라는 게 히브리어로 뭐다? 독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그 나중에 종교혁명이 독일에서 일어나는데, 얘들이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고려하고 무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에서 14세기, 고려에서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말 타고 무역상들 통해가지고 독일로 들어가게 되고, 독일에서 이제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나오게 되고, 성경을 찍어내고 하면서, 95개의 반박문 쓰고 하면서 이제, 종교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 신교 구교 간에, 야, 그 카톨릭 너희가 막 면제부 팔고 하는 게 성경이 없잖아. 이래가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래가지고 서양의 역사는 계속 그때부터 15세기 이후로, 이 종교전쟁이었습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이제 위구노 전쟁이 일어나는데, 위구노가 프랑스 말로 프랑스에 사는 신교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네덜란드로 가버리니까 그 네덜란드가 완전히 강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영국을 가니까 영국에서 또 강성해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생기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왜냐면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사유재산이죠.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게 그 신의 성실의 원칙, 법치주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교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서 핍박받으니까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한반도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 영국하고 이 프랑스가 또 미국의 그 신대륙을 두고서 또 치고받고 싸우고 합니다. 싸우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깨지고, 영국이 신대륙을 다 차지하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영국에서 세금을 왕창 올리니까 신대륙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야, 우리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독립전쟁이 일어나니까 프랑스가 이 미국의 독립전쟁에 또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는데, 많이 이제 가사가 탕진되는 거죠. 국고가 탕진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야,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귀족이나 우리 가톨릭 사제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야, 신이 우리를 버렸구나. 신은 죽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무신론이 퍼지는데, 그게 어디로 간다? 독일로 들어가고, 들어가가지고 칼 마르크스, 칼 막스 이런 사람들 나오고, 그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요? 다 아슈케나지계 유태인들이니까 그 사람들 그 정보망을 타고 이 레닌한테 들어간다. 그 나중에 독일에서 레닌한테 이런 공작 자금을 600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거는 성경에 나오는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빛나시며, 그 줄기도문, 하늘에 이 지상 낙원을 갖다가 땅에다 건설하겠다. 이 사람들 이거를 하고자 한 거예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신은 죽었다고 무신론이 팽배를 해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신이 되면 되겠네. 레닌이 자기가 신이 되고, 스탈린이 자기가 신이 되고,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간다? 북한으로 들어가고,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모택동이 자기가 신이 되고, 김일성이가 자기가 신이 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소위 말해가지고, 이 종교입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래 봐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이제 흘러간 겁니다.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혁명.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레닌이 나중에 뭘 하냐? 우리나라의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군자금을 대줍니다. 그러니까는 상해 임정이 레닌의 이런 공산주의자들 자금 받아가지고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상해 임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919년을 건국으로 하겠다는 거는, 그게 뭡니까? 그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그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겁니다. 국민은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이 이제 소비에트 연합이 돼요. 이제 많은 나라들한테 공산주의를 전파해가지고 사회주의가 지상 낙원 하니까 좋았는데,
결국 하나님이라는 신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빠지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임마 나도 신이 될 수 있겠네 임마 너 뭔데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이인자들을 죽여버렸다. 자기가 계속 신을 하려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배신을 하고 정권 잡자마자 이인자들 숙청하고 하는 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자, 하여튼 소련이 1922년 12월 30일에 생겨가지고 1991년 12월 26일 69년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이후 공산화된 동유럽의 나라들 보면은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 슬라비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런 게 있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뭘까?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유토피아, 이것도 보면은 우리나라 홍익인간하고 뭐 내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1인 독재, 그 한 명이 사람이 신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를 다 죽이고 그 사람만 부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이게 결과가 평등해야 돼요. 결과가 평등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정이 평등하고 기회가 평등하게 가고 결과는 다 사람마다 능력이 틀린데 다 달라야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흉내는 냈지만은 이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들을 비슷하게 흉내는 내고 홍익인간 정신을 갖다가 어떻게 비슷하게 흉내는 냈지만은 이 핵심을 잘못 짚었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갔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홍익인간 정신이 유럽에 들어가고 유럽에 있는 뭐 그런 이 서양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동양 문화에 들어오고 한 게 다 뭐 양 끌고 말 타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동과 서양이 우리는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옛날에는 다 그런 최신 서적이나 문명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익인간이나 이런 것들도 저기 뭐 서양으로 많이 건너가고 서양의 문물도 성경에 나온 내용들도 이 동양 철학에 많이 나오고 뭐 그럽니다. 예.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일제 천황도 마찬가지였고, 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지 종교가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종교는 아편이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가 이런 이야기했고요. 자,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의 원수이다. 대형 교회부터 파괴해야 한다.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김일성이가 1914년에 이제 김일성 교실을 내려가지고 남한의 교회를 파괴하라. 성경책 들고 헌금만 내고 왔다 갔다 하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니까 교회를 파괴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74년도부터 공작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의 한 5년 정도 공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북한 찬양하는 목사님들이 나오고 북한 찬양하는 교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뭐 있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교회들을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들을 탄압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야, 교회는 혐오 세력이다. 절대로 타협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은 반헌법적 언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자르고 있어요. 뭐냐? 공산주의자들이니까 교회가 싫은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년 안에 크리스천들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 처치하여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소련 공산당 총리 흐르시초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산주의는 반기독교 세력이다. 그래서 우리 천황숭배 사상도 반기독교 세력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면은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한다? 중국도 박살내버리고 김정은이 안 살려준다. 그리고 북한도 다 자유민주주의 심어버리고 기독교 세력 넣어버리고 복음 통일해버리고 중국도 복음 통일한다. 그리고 러시아도 다 날려버린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절대로 안 믿는다. 왜? 천황숭배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이 커지면은 자유민주주의하고 기독교하고 충돌, 그냥 미국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적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절대로 일본을 안 키운다. 안 키우고 한국이 뭐 반미도 하고 이거 뭐 얄밉고 하는 짓도 좀 뭐 괘씸한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56,000개가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키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어지러운데 이게 지나고 나면 한국이 세계 GDP 2등 국가가 될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다 이게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한국이 2050년 되면 세계 GDP 2등 국가가 된다고. 8만 1,000불이 된다고. 자, 공산주의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학살을 자행하는 살인자 집단이다. 살인자 집단이 보십시오. 이게 저기 그런 뭐 굴락이래 가지고 이런 데다가 사람들을 막 수용을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해 가지고 독일 아우슈비츠의 학살을 능가하는 죽음의 공장 굴락이다. 이런 걸 만들어가 이 안에서 사람을 이런 식으로 그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가스실에 집어넣어 가지고 생체 실험하고 사람을 갖다 이 거꾸로 매다가 똥을 먹게 하고 이렇게 잔혹한 게 이 공산주의자들이다. 왜?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는 인간의 본성, 착한 본성을 갖다가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으면은 자기들이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만 안 들으면 잡아가 죽이는 거야. 이 생체 실험하고. 자, 이렇게 강제 노역을 합니다. 이게 북한 사진이 아니고 옛날에 소비에트 사진입니다. 자, 이 보십시오. 이런 데 가다 놓고 이 사람들이 못 먹어가지고 삐쩍 골았어요. 이 다이어트인 게 아닙니다, 이게. 삐쩍 골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죽여가지고 막 시신을 갖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버린 겁니다. 이게 소련의 실체하고 공산주의자의 실체예요. 그리고 이 뭐 완전히 그냥 거지같이 이 뭐 쌀 배급도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게 소련의 굴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자,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라는 거는 그 일본도 지금 전체주의적인 전제군주 뭐 이런 좀 중앙집권적 전제군주 이런 성격이 많은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1등이 돼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에 반발하는 사람들 다 죽였다. 그리고 다 생체 실험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생각하니까는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게 보십시오. 이 사람이 뼈만 남아서 이런 걸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이게 북한이고요. 근데 북한이 좋다고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자, 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았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게 91년도까지 소련에서는 이랬다는 겁니다. 동유럽, 지금 러시아 지역에서는요. 우리가 같은 시대에 저도 이 시대에 91년도에 저도 태어나가 살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고 하고 교회도 가고 뭐 산에도 가고 뭐 해외여행도 가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가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자식들이 공산주의 좋다고 지금 그를 추정하고 있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동성애를 갖다가 지금 자꾸 이게 널리 퍼뜨리려고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공산주의자하고 섞여요. 그래가지고 동성애가 퍼지면요. 그 공산주의가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에다 동성애 집어넣겠다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대한민국 군대를 공산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 우크라이나 대참사가 있었다. 1931년에서 33년까지 800에서 1100만 명이 아사한 걸로 추정된다. 이게 사유에서 몰수와 집단화가 부른 대참사다.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얘네 북방 기마민족이니까 말 타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야 농사 지어 하니까 농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뭐 또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서만 200만 명 넘게 죽었다 하더라고. 이 중앙아시아 이때에서 엄청나게 죽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데리고 와요? 저기 고려인들, 1936년에 고려인들을 20만 명 이상을 갖다가 기차에 태워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야, 다 모여 해가지고 그냥 새벽에 자다가 나온 거 나와가지고 그냥 실어가지고 일로 그냥 10월 달에 추운데 여기 10월 달이면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데 추운데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살아남더니 말든지.
그래서 거기서 토구를 파고 운박을 파고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일찍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죽었으니까는 이 사람들 이 죽은 집에 들어가든지 마구간에 들어가든지 해가 살았고, 늦게 온 사람들은 다 나중에 수차례 보냈는데 늦게 온 사람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토구를 운막 파고 그 안에서 살았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수십만 명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고려인들이 그 연해주에서 그 쌓아놨던 그 경제력을 소련 공산당이 다 뺏어간 거죠. 그래 된 거예요. 그래 비참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들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그 소련이 해체되고 나가지고 나니까 그 나라에서 야 임마 다시 너가 나 돌아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그 또 중앙아시아에서 몇십 년 동안 일본은 텃밭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또 연해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비참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근데 이런 역사를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우파 세력들, 보수 세력이라 하시는 분들이 가르칩니까? 이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소련 공산주의의 반인륜적 범죄, 공산화 과정에서 2,700만 명의 기독교인과 그 외 4,500만 명을 포함해서 모두 한 7천만 명 이상이 학살됐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작년 6월 달에 이 고려인 강제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강제이주 루트를 따라가지고 자유시 참변이 있었던 스보보드니를 하고 기차 타고 12,000km를 타고 대장정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니까는 아 그게 그렇구나 하고 이제 가슴에 이게 대모처럼 탁 박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젊었을 때는 어디 유럽으로 여행 가는 것보다는 좀 힘들어도 그런 역사의 여행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선동하는 거짓말의 달인이다. 사람들을 그냥 무참히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북한군들. 이 얘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자, 대구 10월 폭동이라는 게 46년 10월 1일 날 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최초의 공산폭동이다. 소련의 지령을 받은 박헌영이 주도로 일어난 폭동이다. 자, 300여 명이 피살됐습니다. 300여 명이. 자, 그 당시 사건 현장인데요. 46년 10월 1일 화요일 날 오전 전평, 경북 도평의회 위원장 윤장혁은 대구시청 앞에서 쌀 배급을 해준다면서 쌀 배급을 받으러 가자고 시민들한테 거짓 선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 아이들이 1000여 명이 동원이 됐는데 다 이 지금 광우병 폭동 때 뇌송송 구멍탁 그래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선물했어요? 미국산 소고기 대접한 거 아닙니까? 아주머니 아이들 1000여 명이 동원됐다. 그런데 배급이 폐지되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꾸려내어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게 했다. 야, 밥 줘 하니까 이 거짓 선동이죠. 그 당시 사진들입니다. 그 당시 사진들. 자, 1946년 10월 1일 화요일날 오후 1시 30분경 대구역 부근 금정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또 거짓 선동에 몰려와가지고 쌀 달라고 해요. 쌀 배급 1급제 폐지, 박은영 선생 체포령을 취소하라. 적기가 해방의 노래가 불렀다. 이 뭡니까? 지금 5.18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5.18하고. 그리고 그 전북대 학생들이 경찰차에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불 지르고 해가지고 그 군인들이 경찰이 도저히 안 되니까 군인들이 와요. 군인들이 오니까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 죽이러 왔다. 그런 유언비에 퍼뜨리고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임산부 유방을 도론했다. 그런 유언비에 퍼뜨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김대중 선생 석방하라 이런 이야기 그때도 나오고 전두환 물러가라. 이게 똑같은 겁니다. 패턴이. 5.18하고 남대순 노동자 총파업 대구시 투쟁위원회 건물 2층 그 당시 사진인데 이때 이제 46년도 10월 1일 화요일 오후 6시에 대구역 부근 대구시 투쟁위원회 사무실 2층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 저놈들 죽여라! 군중들이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돌에 맞은 경찰이 깜짝 놀라 2층 노동자들을 향해 순간적으로 발포를 했다. 이때 경찰 사격으로 황말용 씨가 사망했다. 이렇게 거짓 선동하는 거예요. 5.18 광우병 폭동 박근혜 대통령 하야 집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패턴이. 탕 소리 나니까 1946년 10월 2일 대구 경찰서 앞 광장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 거짓 선동에 해가 물들어가지고 이게 몰려 나온 겁니다. 46년 10월 2일 수요일 오전 8시에서 9시경 대구 경찰서 앞 광장 전날 경찰의 발포 책임을 추궁하면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직결했다. 동지의 죽음에 대한 보복은 지금밖에 없다. 구호 반복. 5.18 때는 뭐였어요? 독재 타도 독재 타도 계속 팔짱 끼고 뺑뺑뺑 돈 거 아닙니까? 독재 타도 구호 외치고 구호 반복했다. 그리고 시위 주동자들은 수십 명을 선발하여 대구 시내에 잠입을 시켰다. 경찰관의 가택을 파괴하고 경찰관과 그 가족을 학살하고 학살 주도 세력 조선공산당 강노조 농민조합 인민위원회 부여동맹 민주청년동맹 민청 이런 사람들이 학살 주도 세력이었다. 이게 뭡니까? 5.18 때는 뭐 했어요? 광주교도소 광주교도소를 5차례 습격한 거 아닙니까? 거기 간첩들하고 좌익사범들하고 있는데 그리고 광주 세무서에 불질렀고 광주 MBC에 불질렀고 방송국하고 세무서에는 왜 불지릅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거다. 대구 시호 폭동하고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 경찰을 죽이자. 경찰을 죽이자. 저 시체가 어제 죽은 사람 시체래. 경찰이 사람을 죽였어? 그래? 경찰이 사람 죽였어? 거짓 선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홍위병식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5.18 때는 뭐 했어요? 칼빈 총을 갖다가 무기고에서 약탈해가지고 그 총으로 뒤에서 시민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을 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시신들 보면 칼빈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규군은 M16 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죽으니까 그 사람 시체를 갖다가 광장에다 모아놓고 노제 지낸다고 하고 야!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다 죽인다. 이 선전 선동한 거 아닙니까? 똑같다. 이 패턴이. 대구 10월 폭동의 배후는 스탈린이었다. 스티코프 소련 군정이었고 북한의 군정이었고 조선의 박헌영이었다. 조선노동당. 이게 남노당이죠. 남노당이 뭐가 돼요? 걔들이 숨어가지고 뭐가 됩니까? 나중에 통역당, 인혁당 이런 사건 일으키고 그게 쭉 하다가 올라와가지고 뭐가 됩니까? 통합진보당 만들고 걔들이 지금 접수한 게 뭐예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전에는 민주당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었어요. 민주당이. 전라도가 보수의 성지였다고. 오히려 대구 이쪽이 더 빨갛게 물들었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전라도 이상하게 빨갛게 물들어버리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따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만든 거 아닙니까? 전평, 조선노동자조합 전국평의회 이런 단체들 주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산주의의 실체를 미국이 몰랐다. 미국이 그 당시에는 순박했다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 기간이 33년부터 45년까지였다. 미국은 여전히 공산주의자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치 독일을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41년에서 45년 9월까지 소련에 미국이 군수 지원을 한 게 항공기 14,830 넉 대, 전차 13,000대, 트럭 42만 7천대, 지프 차량 5만 대, 철강 200만 톤, 상선 95척, 양곡 899만 톤 이만큼을 소련에 지원했다. 나치를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친구가 된 거죠. 친구가.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또 1947년에는 이 뭘 합니까? 얘들이 비밀리에 화폐 개혁을 합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자마자 남과 북은 공통적으로 조선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썼는데 북한이 47년도 12월 달에 비밀리에 화폐 개혁을 하면서 그 돈을 간첩 성시배기가 남한으로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남한에서 언론사를 10개를 만들고 선전선동을 하고 해외에다가도 또 잡지도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그러고 또 국회 부의장도 구워 삼고 정치단체들 다 포섭을 하고 군인들, 경찰, 정보기관, 외교부 전부 다 뇌물로 다 포섭을 해버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6.25가 그냥 터졌을 때 갑자기 6월 25일날 6월 24일날 새벽에 저녁에 장교들 고위 장교들 댄스 파티가 술 먹여 재우고 6월 25일날 새벽 4시에 쳐들어오는데 00시에 4시간 전인 00시에 비상 해제해버리고 그 앞전날 6월 24일날은
그 일요일이니까는 토요일이니까 애들 다 그냥 군인의 절반을 휴가 내보내고 그 6.25 터지기 이전에 이 부대는 일로 보내고 이 부대는 이쪽으로 보내고 해가지고 서로 지형짐을 모르게 해버리고 그리고 전방에서 야 부대 무기 좀 지원해달라니까 무기 지원 안 해주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6.25 터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18 때도 그런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이 소위 말해가지고 제2차 6.25 전쟁이 이렇게가 대한민국 완전 접수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한 거죠. 이 큰 역사의 흐름 알아야지 5.18이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차 대전은 왜 터졌나? 그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 써보낼 때도 이제 나오지만은 그 1905년에 조미수 조약을 파기를 했는데 독일이 1차 대전 터지기 전에 계속 국제조약, 협약 이런 걸 파기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너 임마 왜 자꾸 약속을 안 지키냐 하니까 독일이 야 조미수 조약을 미국이 파기했잖아. 왜 우리 보고 그래? 미국한테 그래야지. 미국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1차 대전이 터지고 2차 대전이 터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미수 조약을 맺고서 그때부터 미국이 들어와 있었으면은 그 1차 대전, 2차 대전 안 터지고 그 미국의 젊은이들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한국을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졌고 1949년도에 또 한국을 버리고 주한미군 철수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6.25가 터져가지고 또 끌려 들어와가지고 178만 명을 쏟아붓고 670억 달러를 쏟아붓고 17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실종되거나 그런 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지키는 게 미국의 의무다, 임무다.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설득을 해가지고 맺어놓은 게 뭡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없애자고요, 죽이자고요, 제거하자고요, 역사를 지우자고요. 그거 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고 우리 문재인 정권이에요. 왜? 얘들 공산주의자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최후의 일전에 저도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